자, 여러분들 일주일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. 이 욕망의 돌고 세연이 떡실신 시리즈를 얼른 후딱 랭크 빨리 좀 끝내달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. 오늘 끝장을 보겠습니다. 그럼 7편까지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출발. 오빠가 욕하면서 세연이 제 앞에 꿇어 앉혔어요. 내 동생한테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? 너 이렇게 나쁜 년이었어? 이렇게 소리를 질러댔더니 나 임신했다? 애기 잘못되면 어쩔 거야? 라고 울더군요. 내 자식이어도 평생 얼굴 보고 싶지 않을 거야. 얘한테 사과해. 사과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.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. 그제서야 상황 파악한 언니가 막 오빠 자리 잡고 빌더라고요. 잘못했다고, 미안하다고. 동생한테 오빠 뺏기기 싫어서 장난친 거야. 야, 내가 앞으로 내 동생한테 미안해서 나 어떻게 살으라고. 막 화를 내면서 세연이 뺨을 때렸어요. 나 내 동생 때린 손 잘라버리고 싶어. 우리 엄마도 세연이 막 때리면서 지금까지 뭐 한 거냐면서 못된 애미 만들어서 좋냐고 세연이를 몰아붙이셨어요. 저는 계속 울기만 했죠. 세연이가 계속 울면서 엄마랑 오빠한테 빌었어요. 그랬더니 오빠가 머리채를 끌고 제 앞으로 데려다 놓고 빌라고 화를 냈어요. 그때 아빠가 들어오시고 아빠 머리끝까지 화가 나셔서 세연이한테 임신이고 뭐고 당장 이혼하라고, 애기 나오면 우리가 키울 테니 우리 집에서 나가버리라고 그렇게 화내면서 세연이 집 밖으로 끌고 가서 쫓아냈어요. 세연이가 한참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 자기 친정 갔는지 곧 조용해지더군요. 방 안에는 우는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. 이런 게 가족이야? 믿음도 없이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산 거야? 나 앞으로 부모님 얼굴, 오빠 얼굴 안 볼 거야. 밖에 나가서 세연이 말처럼 죽어버릴 거야. 악에 맞춰서 소리를 질러댔더니 가족들이 다 저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. 근데 그 상황이 참 토할 것 같아 싫었어요. 온몸에 닭살이 돋고 이제 끝났다 생각과 함께 가족에 대한 서름과 미움이 한꺼번에 오면서 그 자리에서 토 한 번 하고 그대로 지갑이랑 통장 들고 집 뛰쳐나왔어요. 그리고 친구 집에 갔어요. 계속 전화 오는데 안 받았어요. 방금 큰오빠한테 문자 왔는데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하네요.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건가? 참 허무하기도 하고 이렇게 쉬운 일이었는데 지금까지 난 뭐하고 살았던가 생각도 들면서 속이 많이 상해요. 진짜 일주일이 금방 가버렸네요. 평생 지속될 것만 같았던 악몽 같은 일들이 지나간 지 그 후로 가족들에 대한 원망도 미움도 점점 더 커져가더라고요. 친구 집에 있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. 서운하고 가슴이 먹먹한 게 울지 않으면 막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큼 답답했거든요. 친구도 귀찮을 법한데 술 같이 마셔주면서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. 조금은 홀가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. 한 3일 정도는 그렇게 꼭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술만 먹으며 울면서 보냈습니다.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. 가족들이 미웠지만 그래도 내 가족인데 어쩌겠어요. 계속 꺼두었던 폰을 다시 키자마자 몇 분 안 돼서 전화가 오더라고요. 집 전화였는데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. 전화기를 들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. 누가 되었든 간에 저한테 참 미운 가족이었으니까요. 한숨을 푹 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목소리가 갈라진 아빠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. 집에 들어와라. 사랑한다. 그 말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면서 전화기를 붙잡고 통곡을 했습니다. 한 몇십 분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. 아빠도 전화기를 붙잡고 저 우는 거 계속 들어주셨어요. 계속 미안하다 말만 하시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하지 않아도 되니까 집에만 들어와 달라면서 저한테 비셨어요. 항상 엄하기만 했던 아빠가 울먹이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시는데 마음이 싹 녹더라고요. 그래서 알겠어. 며칠만 더 머리 식히고 들어갈 테니까 걱정 마.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. 그리고 문자를 확인해보니 거의 큰오빠였어요. 어디냐고, 걱정된다고, 뭐 그런 문자들? 날 안 믿어준 부모님보다도 전 큰오빠가 왜 이렇게 미웠는지 그냥 문자 보고 답장할까 하다가 닫고 말았습니다.
그리고 수요일에 친구랑 기분 전환할 겸 시내 나가서 놀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. 지워버렸지만 알 수 있는 번호였죠. 세연이었습니다. 한 번쯤 전화 올 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떨리진 않았어요. 조용한 데로 가서 친구 손 꼭 붙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. 예전처럼 피하기만 하면 절 더 우습게 볼 것만 같았거든요. 전화를 받고 둘 다 서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. 한참 후에 한숨을 쉬면서 세연이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. 얘기 좀 하죠. 또 어떤 말하고 행동으로 저 살떨리게 하시려고요? 어쨌든 우리 일이니까 만나서 얘기하자고. 언니 집에서 쫓겨나고 되게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목소리가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. 어디에요? 나 지금 바빠요. 얘기하고 싶으면 알아서 찾아오세요. 장난하자는 거 아니니까 빨리 말해요. 이러길래 친구 눈치를 보니까 친구가 만나자고 하라더군요.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. 근처에 모텔 잡고 있을 테니까 오라더군요. 혹시 저한테 해코지 할까봐 녹음기 친구한테 둘 다 맡기고 친구랑 같이 그쪽으로 갔어요. 손발이 또 떨리는데 친구가 약하게 보이면 더 기고만장해서 날뛸년이니까 절대 떨지 말라면서 자기가 옆에 있어준다고 절 안심시켜줬어요. 암튼 세연이가 알려준 모텔로 찾아갔습니다. 문자로 호수를 알려주더군요. 나름대로 떨지 않으려 노력하고 친구랑 같이 들어갔습니다. 세연이가 침대에 앉아있더군요. 왔어요? 친구가 나서서 먼저 말했어요. 얘한테 해코지 할 생각은 추워도 마세요. 저 옆에 있을 거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나 바로 경찰 불러요. 라면서 으름장을 놓았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저한테 앉으라더군요. 의자에 걸터 앉아서 세연이를 쭉 노려봤어요. 계속 한숨을 쉬면서 입을 떼더군요.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? 뭐가요? 아가씨가 더 잘 알잖아. 쫓겨나기 싫은 거예요? 나한테 어떤 대답을 바래요? 용서? 이런 거 원한 거예요? 그럴 리 없다는 거 언니가 더 잘할 텐데. 세연이가 한참 말없이 저 보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살짝 눈물을 훔치더라고요.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. 어릴 때부터 외동에 홀어머니하고만 살아서 아빠나 오빠의 느낌 같은 게 없었다고. 오빠 만나게 되면서부터 사랑받는 게 이런 거라는 거 느꼈었는데 자꾸 제 얘기만 했다고. 만나면 처음부터 했던 말이 우리 여동생은 이랬다더군요. 그래서 제가 얄미웠대요. 오빠한테 누가 더 소중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가족인 동생이 첫 번째일 수밖에 없다는 서운한 소리를 했었다고. 그래서 처음 만날 때부터 제가 미웠다고 말했어요. 제 친구는 옆에서 손 꼭 잡아주면서 약해지지 말라는 눈빛을 막 보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언니의 사정 따윈 필요 없어요. 중요한 건 언니의 그 질투 아닌 질투 때문에 내 아까운 1년이 너무 괴롭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. 언니 말대로 저 아직 어려요. 그리고 막내라 항상 양보만 받고 살아서 좀 이기적이기도 해요. 그래도 난 오빠밖에 없어서 처음엔 언니가 생긴 것 같아 마냥 좋기도 했어요.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저를 지금은 때려버리고 싶을 만큼 밉고 저주해요. 제가 받은 상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언니 이렇게까지 저한테 독하게 못 굴었어요. 사람이 아닌 것 마냥 저를 상처 입히고 찢어 죽이진 않았지만 제 마음은 제대로 찢어놨네요. 뭘로 보상해줄 거예요? 이랬더니 세연이가 저를 한참 쳐다보면서 말했어요. 사랑만 받고 자란 아가씨는 잘 몰라요. 난 아직도 아가씨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.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사과는 해야겠어서. 사람이긴 했나 보네요. 띠까운 거 알고 같은 거 아는데 그냥 들어. 나도 아가씨한테 사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. 아가씨한테 지금까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내가 많이 괴롭힌 거 알고 있어. 미안해. 그거 진심이야. 받아주지 않을 거면 받지 마. 근데 나 오빠 진심으로 사랑해. 사랑해서 아가씨한테 그랬던 거라고 이해해주면 안 돼? 설마 오빠랑 계속 살 생각인 거예요? 언니 참 이기적이네요. 이기적인 건 나도 알아. 근데 나 오빠 얘기 가졌고 1년 넘게 몸 부대끼면서 살았어. 근데 어떻게 헤어져? 죽어도 못해. 오빠도 그렇게 하겠대요?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. 벌 받은 거예요. 나 지금 언니 얼굴에 침 뱉고 싶어. 아니 똥물이
손이라도 쳐부어버리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. 임신했으니까. 어쨌든 애기한텐 해가 되면 안 되니까.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둬요. 언닌 엄마 될 자격 없어. 담배가 말이 돼요? 애기를 가진 건 몰랐던 것도 아니고. 어쨌든 난 이혼 못해. 아가씨가 원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원하신다면 나가서 살게. 오빠랑 헤어지긴 하지만 나 평생 아가씨 미워하지 않게 해줘. 언닌 끝까지 언니 생각만 하네요. 더 이상 얘기하기도 싫어요. 나중에 법원에서 봬요. 지금까지 언니한테 당했던 모든 피해들 다 보상받을 거니까. 오빠랑 이혼 안 하면 나도 언니처럼 평생 두고두고 괴롭힐 거예요. 언니 덕분에 독한 짓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친구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. 욕하고 싶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싶었어요. 그럴 용기도 배짱도 어느새 생겼거든요. 근데 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 거란 생각으로 바닥에 침 한 번 뱉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날로 집에 들어왔어요. 엄마는 알아 누워 계시다가 저 보시고 맨발로 현관까지 뛰쳐나와 저 부여잡고 울고, 아빠는 조용히 담배 피고 계시고 저 끝까지 외면하라고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엄마 달래주면서 같이 울어버렸습니다. 아빠가 제 어깨 툭툭 두드려주시면서 말없이 안아주셨고요. 부모님한테는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방으로 들어와서 불 끄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방문이 열리더라고요. 큰오빠였습니다. 그냥 자는 척했어요. 마주치기 싫어서. 오빠가 제 손 잡고 막 울더라고요. 제가 손 탁 치면서 나가라고,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오빠 밀쳤더니 저 되게 꽉 안아줬어요. 때려서 미안해. 못 믿어줘서 미안해. 미안해서 얼굴도 못 보겠다 라면서 계속 울더라고요. 큰오빠 우는 모습 어릴 때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는데 펑펑 울었습니다. 저도 가슴이 뭉클해져서 막 흐느껴 울었어요. 오빠한테 아까 친구가 녹음했던 mp3 손에 쥐어주고 말했어요. 오빠가 새언니랑 살던 말던 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. 다만 평생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계속 살아.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. 오빠가 한숨을 크게 쉬면서 이혼할게. 아이를 그런 여자한테 못 맡기겠어.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좀 참아줘. 그리고 너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싹 다 받아낼 거야 라면서 조금 소리를 높였습니다. 어쨌든 그 일 있고 오빠 회사에 휴가 내고 저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더군요. 예전처럼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밥도 같이 먹고 되게 오랜만에 행복했던 날들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. 그래도 여전히 서먹함도 있고 남아있는 서운함도 있고 아마도 평생 가지고 갈 제 숙제일 듯 하네요. 평생 용서 못할 줄 알았는데 저 정말 쉽게 용서해버렸어요. 가족은 가족인가 봐요. 그래도 어느 면에선 참 씁쓸하기도 하네요. 이런 걸 원한 거였나? 하는 생각도 들고 어느 정도 새언니에 대한 동정도 생기고, 아휴, 차라리 만나지 말 걸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. 어쨌든 새언니 곧 예정일입니다. 그때까지는 저도 죄 없는 아기를 위해서 조용히 묻고 있기로 했습니다. 이혼은 하게 될 것 같고요. 2년이 지나도 해결 못할 것 같았던 문제들이 거의 해결이 되어버렸네요. 이렇게 쉬운 걸 속으로 썩히고 살았던 저도 참 우습고 한심하네요. 제 얘기 듣고 함께 아파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위로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. 덕분에 저 이제 숨통 좀 트입니다. 끝입니다. 더빙하면서도 눈물이 움찔움찔합니다. 정말 인생에서의 첫 번째는 가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. 이렇게 기나긴 스토리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저도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일요일 특집 시간에 이 욕망의 얼굴 새언니 떡실신 시리즈를 한 편으로 모아 풀버전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. 와, 뭐 1시간 정도 분량은 되겠네요. 그럼